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본 정보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이제 본인 나이 기준으로 보죠. 30대 중반이고, 고양시 사택에서 거주 중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전문직이시고, 아내분은 20대 후반인데, 수원 친정에서 거주 중이다. 이제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아이는 없는데 한 1, 2년 내 계획 중이며 현재 이제 주말 부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득 정보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부부 소득이 세후로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 됩니다. 생활비도 보면은 사택에서 거주를 하고 지금 아내분은 수원 친정에서 또 거주를 하니까 생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축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택이라 거주비 안 들며 고정비 최소화하였음.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길게 적어 주셨는데, 총 합계는 결국엔 3억 정도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도 있고, 부동산은 현재 없는데, 월세 보증금이 좀 껴있고요. 현금 1억이 있어가지고, 총 합계는 이제 3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은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전문직이니까 돈을 벌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축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소득은 많긴 하나 결혼 전까지는 경제관념이 제가 없어 마이너스 대출을 많이 쓴다고 모아놓은 게 없었습니다. 와이프 만나 착실하게 아끼고 있고 이제서라도 자산을 모아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 대비 자산이 부족하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 이 두 가지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목표를 한번 보죠. 서울 상급지에 투자를 하여서 순자산을 30억 이상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축액이 굉장히 높고 어차피 전문직이라서 내가 순자산 30억을 달성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걸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앞으로 3년간 6억 정도를 더 모아서 1년에 한 2억 정도 저축을 하니까 3년간 더 모아가지고 9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저축을 쭉 해가지고 6억을 모아가지고 요 자본 9억에서 10억을 만들어서 투자하겠다라는 거고요. 추후 태어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서울 실거주가 목표다. 10년이라는 시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죠?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삼은 것 같고요. 투자 방향을 좀 보면은 소득 대비 자산이 부족한 상태로 최대한 레버리지를 부담하여 순자산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고, 생각하셨던 데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걸 좀 순서대로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잠실 파크리오하고 송파일리오시티 30평대 갭 투자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그런 거죠. 내가 현재 잠실 파크리오하고 송파일리오시티를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3년간 모아서 3년 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려우니까 과거의 시세 전고점을 좀 보고요. 그때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랑 봤을 때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갔는지를 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파크리오도 그렇고 송파일리오시티도 그렇고요. 전고점의 거의 90% 이상 거의 이제 전고점에 다다랐거든요. 대부분의 상급지 지역들이 강남 3구가요. 또 3년이 지나면 아마 전고점이 지날 거고 그 이상 전고점 이상의 시세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이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과거 시세를 한번 보죠. 정확히 잠실은 아니고 이제 파크리오죠. 잠실이라고 언급을 하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보면은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전고점 시세를 한번 보죠. 국평을 사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갭 투자로. 미래 시세는 알기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이 넘어갈 것 같은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갈 거니까.
과거의 전고점을 보면은 매매가가 23억 한 4천 정도였고요. 전세가가 한 10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갭을 보면은 한 13억 정도가 있어야 되죠. 여긴 취득세는 또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또 수수료도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전세가율이 한 43%, 뭐 45%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저축을 하고 파크리오를 전세를 끼고 뭐 9억에서 10억을 저축을 해서 만들어가고 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달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30평대가 아니라 평수를 20평대로 낮추면은 이제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비슷합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보면 좀 더 신축인데 입지는 조금 열세인 지역이잖아요. 사실 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매매가 여기도 보면은 전고점이 23억 7억이었고 전세가가 한 10억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갭이 여기도 13억 원이 넘었죠. 실제로 보면 전세가율도 한 42%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해서 3년간 저축을 해서 9억 10억을 모아도 여기 30평대 갭 투자가 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뭐 전고점도 더 지날 거고, 과거의 전세가를 고려했을 때 뭐 전세가율이 뭐 45%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30평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5평 이하의 물건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저축액은 굉장히 높죠. 소득이 높아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 사는 거는 사실은 뭐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효율이 높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의 질문도 하셨어요. 강남, 뭐 강남 2구겠죠. 서초하고 반포에 20평대 재건축을 이제 갭 투자하겠다. 근데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뭐 현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밖에 없으니까 3년 뒤에 6억을 모아서 요 자본으로 뭐 여기를 사겠다라는 건데, 사정은 사실은 뭐 파크리오나 송파일류시티를 3년 뒤에 30평대를 갭 투자하는 것보다 사정은 더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한 30% 이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초 반포에 좀 투자성이 높은데 매매가는 한 20억 내외 정도의 아파트 가격을 하는데, 20억의 전세가율을 보면은 사실은 뭐 내가 10억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본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죠. 뭐 현재 시점도 그렇고 미래 시점은 더 투자가 어려울 겁니다. 시세가 더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더 많이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일단 뭐 반포의 가장 그래도 좀 유명한 정비사업지잖아요. 반포 미도 1차를 보더라도 정고점 시세가 매매가가 28억이었고 전세는 한 7억밖에 안 했어요. 한 7억 7천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갭이 한 20억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낮죠. 전세가율이 무려 27.7%밖에 되진 않아요. 요거 이제 국평 기준이고, 여기 이제 20평대가 없으니까 바로 인근에 보면 반포미도 2차를 한번 볼까요? 반포미도 2차를 보더라도 여기가 전고점이 이렇게 계략적으로 보면은 뭐 현재 시세로 한번 보죠. 여기는 현재 시세가 보면은 매매가가 한 16억 내외 정도 하는데 전세가가 한 5억대 초반 정도 하니까 갭이 한 10억 정도 합니다. 전세가율이 34%.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내가 한 9억 10억 정도 있으면은 뭐 미도 2차 정도의 23평형을 사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3년 뒤니까 3년 뒤에는 이 시세보다 더 올라 있겠죠. 근데 전세가는 많이 안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갭은 아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정비 사업을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 시점에도 이제 소득이 높을 거니까 여기를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포비도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는 부지 면적도 많이 작고요. 그래서 이제 평형도 작은 평형이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업성 측면에서는 더 열세이고요. 그리고 단지가 너무 작아요. 단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이게 투자성이 뭐 미도 1차만큼 높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단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 자본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사실은 3년 뒤에 계획을 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을 한번 얘기해 보죠. 이게 1번으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뭐 한남 뉴타운을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뭐 마지막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한남 뉴타운을 보면은 이제 구역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1구역, 뭐 2구역, 3구역, 4구역, 뭐 한강변을 깬 구역, 뭐 이렇게 4구역, 5구역, 4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이 있는데 요걸 조금 더 도식화 해보면은 뭐 요렇죠. 물론 이제 1구역도 있긴 한데 1구역은 뭐 해제가 됐고 뭐 다시 추진 중에 있는데 너무 초기 단계니까 좀 제외를 하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리 처분이 나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고 프리미엄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도 보면 한남 2구역, 뭐 4구역, 뭐 5구역 정도를 뭐 투자로 볼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 시점을 잡은 게 3년 뒤잖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리 처분이 사실은 좀 있으면 나거든요. 뭐 늦어도 한 내년 정도는 날 텐데. 그럼 관리 처분이 나면 한남 3구역하고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그럼 2구역은 투자가 역시 어렵겠죠. 근데 남는 구역이 뭐 4구역, 5구역 이렇게 남을 텐데 그 시점에는 또 시세도 이렇게 많이 올라 있겠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가 현금이 만들면 한 3억 정도 만들 수 있고 어떤 뭐 신용대출도 전문직이니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담보대출을 좀 공격적으로 내가 뭐 쓰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 2구역, 뭐 4구역, 5구역일 때 지분이 좀 작은 것들은 매도자가 뭐 근저당을 잡아준다거나 매수자가 담보대출을 썼을 때 초기 자본이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물건들은 지금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스터디를 이 구역을 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3년 뒤에 매수는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4구역하고 5구역이 더 오래 걸리는 구역보다는 2구역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3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도 나왔을 땐 비싸다라고 했는데 지금 2구역의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진다는 얘기죠. 4구역은 더 비싸질 거고 5구역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오른 금액들 그리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금 시점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충분하진 않은데 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쓴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 보면 가처분 소득이 뭐 1,800에서 한 2,0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수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거는 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경공매 공부하면서 서울 상급지 금매 잡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경공매를 공부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서울에 이제 1급지 뭐 상급지가 경매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낙찰가율이 대부분 100%에 근접을 하거나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렇게 매수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경공매를 공부를 해서 서울 상급지를 잡는 게 아니라 뭐 중하급지를 내가 사겠다 그리고 비주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즉 이제 상급지가 매수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남 뉴타운을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는 게 내가 좀 초보자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아내분이 좀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선택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본을 만들면 적게는 뭐 1억에서 현금이 현재는 1억 원 있는 거니까 많게는 뭐 보증금 포함하면 한 3억 정도까지가 있으니까 요 자본으로 서울에도 보면은 전매가 해제가 된 분양권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가 뭐 1년 내외, 뭐 길게는 한 2년 내외 이렇게 임박해 있는 단지들을 우리가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지금 사가지고 뭐 1년 후에 입주를 하고 2년 정도 보유를 하면은 이건 이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착을 보고 나서 우리는 3년 동안 또 돈을 모을 거잖아요. 1년에 막 2억씩 저축을 하니까. 그러면 뭐 2억에서 많게는 막 4억, 6억씩 저축을 할 거니까 요거 자본을 같이 묶어 가지고 그때 뭐 강남권을 가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저축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투자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높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고 월 소득이 굉장히 높죠. 뭐 아내분은 좀 있으면 결혼을 했고 자녀 계획이 있어서 소득이 줄어들겠지만은 남편분이 소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소득이 많이 줄어들지도 않을 거고 저축액도 많이 유지가 될 겁니다. 현재는 주택이 없고 현금성 자산이 3억이 있다. 3년 저축해서 9억에서 10억의 자본으로 내가 강남권, 한남 뉴타운을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답변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다시, 3년 후에 강남 상구 이제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을 거예요. 이미 전고점 회복이 다다랐잖아요. 현재 시점에도. 그래서 신고가가 이제 빵빵 터져 있겠죠. 뭐 그런 시점이 될 거고요. 과거 전세가율하고 시세를 그냥 쉽게 분석을 해볼 때도 9억, 10억의 자본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를 30평대를 갭 투자로 사는 게 저는 이제 3년 뒤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3년 후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3구역은 이미 관리 처분이 나와서 이주를 90% 이상 했고 2구역도 당연히 관리 처분이 되어 있겠죠. 남은 거는 4구역, 5구역만 매수가 가능할 텐데 지금보다 시세는 많이 높아 있을 것이고 조합원 분양가도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즉 투자성이 많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소득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능성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간 특히 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 관리 처분이 또 임박해 있으면 그런 급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단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일 수도 있으니까 한남 뉴타운 대출이 부담이 되거나 매수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권의 분양권이 사실 초기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죠.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지 않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 않은 이유는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나올 지역들은 그보다 분양가가 더 비쌀 거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가를 주고 사도 저는 2년, 3년 지나서는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다. 그 대부분의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거지 요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저축액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축액을 더해가지고 강남 2구권, 3구권 이렇게 들어가는 선택지를 하시는 게 베스트한 솔루션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